27살 차은비이고요. 5뜰에서 부모님, 그리고 오빠, 동생, 그리고 3마리 고양이와 함께 거주 중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주택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주택을 지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화이트 앤 우드 컨셉인데요. 너무 뻔하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소파로 색깔의 포인트를 좀 줘봤고 나머지는 미니멀 했으면 했어요, 최대한. 거실은 최대한 심플하게 하고 싶어서 많은 가구를 두진 않았어요. 이제 최소한으로 하고자 소파만 뒀고 스피커 이 정도만 놨어요. 전에 살던 집에서는 살림에 치여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보여지는 곳에서는 줄여보자 해서 최대한 미니멀하게 해봤습니다. 저희가 화이트 앤 우드다 보니까 꼬냑 컬러의 소파로 한번 포인트를 줘봤어요. 그 옆에는 스탠드를 둬서 밤에도 은은하게 편안한 무드를 느낄 수 있게끔 연출해봤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 해가 많이 들지 않는 집이었어요. 이렇게 통창으로 하면은 해가 들어오는 시간도 되게 길어지고 밝은 분위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주방은 약간 오픈 키친 형태고요. 어머니께서 이제 살림이 많으시다 보니까 수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상부장을 없애서 더 밑으로 넣게끔 최대한 뻥 뚫린 느낌을 두고자 메리평 후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펜던트 등을 선택한 거는 제가 많이 추진을 한 부분이에요. 루이스 폴센의 펜던트를 제가 선택을 했고 식탁에 앉아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2층은 또 마루가 우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부터 우드의 느낌이 나게끔 그런 걸 연결시키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천창에 되게 욕심이 있으셨어요. 빛이 들어오는 그 빛설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천창으로 인해서 빛도 더 들어오고 날씨도 알 수 있고 또 밤에는 달이 딱 이렇게 달빛이 딱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전에 살던 집에선 화장대가 없어서 이번 집에서는 드레스룸이 따로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봤고요.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제 공간이랑 동생 공간으로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대도 붙박이로 아예 시공을 해서 바로 드레스룸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을 불렀을 때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간단하게 조리 공간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불러서 같이 술도 마시고 커피도 한잔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LP를 좀 모으고 있어서 턴테이블을 하나 놨고요. 스피커도 함께 놔서 같이 들을 수 있게끔 해봤습니다. 담을 이제 제주 화산석으로 쌓았어요. 보시면 되게 제주도 온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5중정은 한 공간씩 의미를 두어봤어요. 들어오자마자 보이시는 자갈 중정이 있어요. 저희 집의 첫 인상을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뜰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약간 고즈넉한 느낌을 줘봤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바로 메인으로 보이는 이 중정이 제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작나무를 심어봤고 따뜻한 봄이나 가을, 여름에 차 한잔 하게끔 테이블을 한번 배치해봤습니다. 뒷마당은 여름 정원으로 꾸몄거든요. 그리고 야외 가구를 배치해서 가족과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공간이 되게끔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정은 안방 욕실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일본 료칸에 온 것처럼 이끼 중정으로 포근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연출해봤습니다. 집이라고 하면은 전에는 약간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뭔가 새로운 출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계속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출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을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신의 니즈를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집을 꼭 만드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딩 에그라는 인디 밴드에서 보컬과 또 작곡을 맡고 있는 에그 2호라고 합니다. 저는 도라 스튜디오에서 촬영과 연출을 하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홍대나 뭐 연남동 같이 또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활기 넘치는 곳이면서 또 망원시장 같이 동네 사람들도 같이 모이는 재밌는 동네인 것 같아요. 집은 사실 전체적으로 핀란드의 건축가 알바알토가 갖고 있는 건축 철학? 이런 컨셉을 그냥 이곳에 녹여놓은 느낌에 가까워요. 자연에 최대한 닮아있는 북유럽의 감성이랑 조금 동양적인 색채도 있는 좀 그런 걸 믹스한 게 알바알토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수하고 튀지 않고 오랫동안 질리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일본 도쿄에 야마노우에라는 호텔이 있어요. 푸타가와상이라는 유명한 문학상을 타고 싶어하는 작가들이 그곳에 묵으면서 글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텔에 묵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방의 느낌이 차분하게 만들면서도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 집중하게 만드는 느낌이 좋아서 그런 느낌을 내 방에는 넣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 방에 딱 들어왔을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전면에 딱 그 장지문으로 된 미닫이 문이에요. 은은하게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던 게 조금 더 그런 캄한 느낌을 줬던 것 같아서 그 문이 저는 제 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방은 조금 더 브라이트한 느낌, 아기자기한 느낌, 컬러풀한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내고 싶었고요. 여기는 좀 전체적으로 내추럴하고 좀 캄하니까 제 방에서만큼은 좀 더 자유분방한 느낌을 최대한 내고 싶었던 게 있었었고, 저도 이제 계속 이 영상 작업 같은 걸 할 때 계속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침실이랑 업무 작업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고 싶다고 해서 슬라이딩 그 벽 같은 걸 만들었어요. 저렇게 해봤는데 엄청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침실이 나눠져 있는 걸 되게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게, 결혼하고 나서의 생활이 연애할 때랑 거의 비슷해요. 훨씬 더 풋풋한 느낌? 신혼의 느낌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소재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늘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카이빙 할 수 있게 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모아서 꽂아두고 많은 자료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서재를 뒀죠. 피규어들을 제가 조금 모으는데 아내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구석에 약간 숨겨놓듯이 놨어요. 엄청 귀엽길래 받았어요. 저희 거실은 굉장히 코지한 분위기를 내고 싶었기 때문에 우드 톤이 많고, 특히나 이제 루버 천장이 굉장히 플랫하면서 천장에서 색을 한번 눌러주니까 전체적으로 공간이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넓지 않은 공간인데 굉장히 좀 오붓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좀 가구들을 가까이 좀 배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사 왔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식물들이 많아져가지고 사람보다 식물이 더 많은 공간이 됐습니다.
주방에서는 가구들을 다 좀 자작나무로 짰어요. 자작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에이징이 되면서 이렇게 또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너무 가전제품이 튀거나 눈에 들어오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좀 무난한 것들을 좀 배치해서 더 좀 서로가 다 녹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좀 저희 주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르투갈 여행을 갔다 왔을 때 남유럽의 어떤 되게 따뜻하고 지중해풍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되게 좋았어서 식물들 종류도 따뜻한 데서 자라는 거를 갖고 왔고 그럼 최대한 재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벤치를 제작해서 베란다에 놨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이즈의 벤치를 만들어서 그곳에 놨다는 게 좀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독립된 일을 하고 있고 좀 라이프 스타일상 각자의 방에서 좀 연결된 느낌을 창을 통해서 줄 수 있어서 창을 냈습니다. 저희랑 맞는 어떤 공간이 있으니까 집에서 오래 있어도 뭔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없이 되게 편안하고 좀 충족되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집이라는 곳이 항상 외부에서 생활을 하다가 내가 맨 마지막에 돌아오는 곳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고 저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집에 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곳에 조금 더 있고 싶고 여기서 좀 더 뭔가 많이 생활하고 싶고 나에게 되게 아름다운 집이 있구나. 충족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알아보고 그거랑 어울리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순서로 가는 게 오랫동안 그 집을 좋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190일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태연입니다. 저희 집에서 아들과 남편과 셋이 살고 있습니다. 전에 살았던 도시는 차도 많고 공원도 없어서 좀 삭막했었는데 도시가 굉장히 한적하고 도로도 넓고 공원도 많아서 아이와 살기에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산책하기도 좋고 앞에 공원 뷰가 너무 예뻐서 이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한옥 건축물에 관심이 많아서 모던함 속에 동양적인 미를 포인트로 주고 싶었습니다. Viver para ser simples, dia para ser feliz.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주방이 전에는 파티션이 있어서 좀 답답해 보였었는데 그 파티션을 없애고 주방이 보일 수 있도록 통 곡면 유리를 설치하고 답답해 보이지 않게끔 긴 아일랜드를 설치했고 다운 드래프트형 후드를 설치해서 넓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실에 통일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대형 사이즈의 타일을 설치하고 벽에도 설치해서 인테리어 했습니다. 다이닝 룸과 거실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좀 넓어 보이고 뷰를 보면서 밥을 먹기도 하고 가족들과 거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동양적인 미를 주기 위해서 템바보드를 설치해서 한 부분을 포인트로 주었습니다.
주문 제작한 콘솔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도는 대형 사이즈의 이호한 그림을 설치해서 그림 하나로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Matters worse. Matters worse. 안방은 부부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넓은 사이즈의 침대를 두었고, 침대 헤드를 동양적인 색상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고, 부부만의 1인 소파를 두어 가끔 야식을 먹기도 하고 차 한잔 하기도 합니다. 안방 욕실은 조명과 함께 오브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일반 욕조를 철거하고 대형 조정 욕조를 설치했습니다. 같은 계열의 타일을 사용해서 욕실이 더 넓어 보일 수 있게끔 하였고, 조적 벽을 쌓아서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For every question that's ever been. Most brilliant minds. 서재는 조금 더 어둡게 중후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어두운 느낌의 강마루를 사용했고, 모던한 느낌의 블랙과 따뜻한 느낌을 주는 브라운 계통의 책상과 책장을 사용해서 배치해 보았습니다. 자녀방은 깔끔하고 밝은 계통의 베이지 톤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아이방은 앞으로도 차차 계속 꾸며 나갈 예정입니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it. 남편과 제 아이에게 요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모습을 기억에 남기고 싶네요. But if you give me one more chance, I make it effortless. So if you want to come back home, I will. 안녕하세요. 저는 양효진이라고 합니다. 12년째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에 거주 중이고 남편, 저, 그리고 강아지 포포, 고양이 하루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이 앞에 있는 좀 트인 조망이었으면 좋겠고, 또 노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을이 거실에서 직접적으로 보이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호수공원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전체적인 컬러는 일단 화이트로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가구가 들어오다 보면은 컬러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가구들은 최대한 심플하면서 모던한 스타일로, 그 다음에 소품들은 조금 더 컬러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집에 조금 화사한 기운이 돌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복도가 긴 타워형 구조고 현관에서 들어오면 거실까지 복도가 쭉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대각선으로 보이는 벽이 조금 오브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복도에서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보일 수 있게 벽이 만나는 자리에 조명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고양이 집사라면 가장 필수품이 바로 캣타워인데요. 캣페어 가서 모든 캣타워를 다 비교해 본 후에 정말 힘들게 찾았는데, 삼각대 모양으로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고 훨씬 컴팩트하면서 고양이도 잘 사용해주고 있고 인테리어도 해치지 않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집을 봤을 때 아무래도 다른 집보다 더 눈에 들어왔던 이유가 한번 리모델링이 된 집이라서 그랬던 것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랑 스타일이 안 맞아서 기존에 되어 있던 싱크 외에는 전부 저희가 새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였고요. 손잡이 같은 소품들을 다 교체를 하면서 냉장고나 다른 주방 집기들도 전부 크롬 컬러로 다 맞춰서 클래식한 주방을 더 모던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침실이 원래는 작은 유리방이 있는 구조였는데 전에 사시던 분들이 인테리어 하시면서 그걸 철거를 해서 큰 방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두셨고, 저희가 침실로 사용하는 부분을 정하고 맞은편 부분에는 책을 읽는 정도의 그냥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작은 서재를 마련을 했습니다. 침실 서재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구가 철제 선반인데요. 그게 보통 벽을 뚫어서 벽에다가 설치를 하는 가구인데 스탠딩형으로 세울 수 있는 시스템 선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이나 전시 다녀온 포스터 같은 것도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공사를 해두셨던 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용 욕실은 저희가 오면서 공사를 한 곳이고요. 욕실에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벽은 템바보드 스타일로 베이지색 타일을 시공을 했고요. 선반 2개를 달아서 화장품들을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또 완전히 화이트로 해서 산만해 보이지 않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집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어주는 파티룸이고요. 집에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시간 보내는 거를 저희가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 생활하는 거실이나 식탁에서 술을 한잔 하는 것보다 특별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그런 방을 만들었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을 주고 싶은 공간이어서 철제로 된 슬라이딩 도어에 유리를 넣어서 안에서 바깥이 보이고 바깥에서 안이 보이게 개방감 있게 만들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저희 집의 유일한 컬러 벽인 짙은 파란색 벽이 정면에 보이면서 남편의 술 컬렉션이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제가 그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모아온 시티컵들을 모아놓은 그런 또 선반이 있습니다. 흰 벽으로 해서 또 빔 프로젝터를 천장에 달아서 거기에 이제 영화라든지 콘서트 장면 이런 것을 띄워놓고 술을 마시면 진짜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주로 밖에서 사 먹던 것들도 집에서 만들어 먹고, 남편과도 집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소소한 일상이 또 다른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조금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집에 관심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제 공간을 꾸미고 그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그런 소중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하고는 1도 상관없는 영상업을 하고 있는 한일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5학년 딸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저 아내 직업 때문에 약간 좀 공항 근처를 가길 좀 원했었어요. 출퇴근도 좀 용이하고, 그래서 집을 알아보는 차에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왔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이 집을 보고 너무 한눈에 반해버려서 그날 바로 계약을 하고 그냥 들어오게 됐습니다. 김포 고천은요, 김포공항 옆에 위치해 있고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산책로가 많이 펼쳐져 있는 공간이에요. 차량의 유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라이프 생활을 즐기기엔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이프가 해외를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유럽풍의 느낌의 집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프렌치 모던의 기본적인 특징은 최소한의 몰딩을 이용해서 현대적인 느낌으로 꾸미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받았었을 때 웨인스코팅 때문에 이렇게 음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벽면에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미가 또 엄청나게 좋고요. 요 깊이감 때문에 그림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거든요. 셀프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을 구현해 주실 만한 그런 업체를 찾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무대 제작 같은 경험이 좀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역제안을 했고, 모델링을 해서 디자인을 짜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로버 셔터나 실링팬, 그리고 벽난로 있으면 좀 이국적으로 컨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그것부터 하자고 얘기를 했죠. 의도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옛날 썼던 물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어울리게 배치가 잘 됐어요. 부엌은 제가 약간 올리브 계열 색깔을 원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화이트인데 부엌마저도 이렇게 조금 화이트로 가게 되면 너무 밋밋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공간마다 컬러, 아이덴티 컬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엌은 올리브 그린 컬러로 일단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엌도 조명을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최대한 밝고 식감 날 수 있는 조명. 안방은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그림이 있는데 엄마 아빠랑 추억이 있는 그림이어가지고 양 사이드에 이렇게 놓고 싶었어요. 호텔방처럼. 갤러리 등을 두 개를 꽂아가지고 벽등으로 그걸 삼아서 그림을 좀 돋보이게 좀 표현을 했어요. 불을 끄고 벽등만 켜놓으면 분위기가 되게 은은하거든요. 베란다는 제가 원하던 상상의 그림이 있었어요. 거기서 아침 먹겠다. 저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사계절마다 뷰가 다 틀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여름 시즌, 뭐 할로윈 시즌 저길 다 꾸며서 사람들 초대하면 저기서 작은 티파티 같은 걸 하거든요. 서재를 닫아놨었을 때 독립공간인데 열어놓으면 다이닝룸과 연결돼서 뭔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안에 들어가서 그 정면에 보이면 그 책꽂이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책꽂이가 아니고 원래는 붙박이장이었었어요. 그 책꽂이처럼 꾸며놓은 거죠. 그리고 아이가 좀 흥미를 갖고 재미있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히든룸을 달아놨어요. 문짝을 떼고 거기다 책꽂이를 해서 비밀의 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이가 민트 파란색의 그런 계열을 원한다고 해서 컬러 먼저 선택을 했고요. 발코니를 확장하기 전 그 방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그럼 차라리 아치 가벽을 설치를 하자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를 놀이공간, 침실공간 이렇게 해서 문을 닫지 않고 공간 분리를 하는 것을 침대 헤드로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룸은 원래 저희 엄마가 제가 비행 가면 이제 며칠 오셔서 아기를 봐주셨었는데 엄마가 오랫동안 머무르실 거란 생각에 어머님한테 여쭤봤을 때 보라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일단 컨셉을 잡고 진행을 했고요. 최대한 우리가 꾸미고자 하는 거는 유럽역의 작은 호텔방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그쪽은 무조건 다 앤틱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다크 컬러의 가구들 배치를 하고요. 사이드 테이블을 창가 쪽에 놔서 손님들이 오면 거기서 이제 묵고 가시게끔. 첫 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정을 가장 많이 쏟은 집이기도 하고
변화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안정감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됐든 우리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때 하나씩 하나씩 묻어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왔었을 때 할 얘기가 엄청 무궁무궁 많아진다는 거죠. 손재주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뭔가 해서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대로 나름대로 본인에 맞는, 입맛에 맞는 집을 한번 꾸며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은 간호사이고 지금 12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집을 구하면서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일단 남양주 주변에 약간 카페나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직장이랑 거리도 좀 가깝고 집에서도 자연을 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좋아서 이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좋은 점은 이제 지역 전체에 공원이나 이런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고 그리고 인근에 뭐 양평이나 그 한항이 좀 가까워가지고 쉬는 날 좀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 톤에 그리고 좀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우드를 섞어서 인테리어 컨셉을 잡았고 오래된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좀 바꾸게 됐는데 우선적으로는 그 베란다 철제 난간이랑 샤시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카페룸은 제가 제일 많이 신경을 썼던 방이기도 한데 좋아하던 카페나 숙소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공을 하게 됐고 카페처럼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여가 시간을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시공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카페룸에는 이제 빔 프로젝터를 볼 수 있는 그 공간을 많이 비워둬서 영화관처럼 이용하다 보니까 블루투스 스피커를 놓아 꾸미게 됐습니다. 평소에 좀 둥근 모양이나 그리고 모서리가 부드러운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저희 집에 맞게 그냥 우드 프레임을 씌워서 원형창을 시공하게 됐습니다. 밤에 그 조명을 켜게 되면은 원형창 뒤로 불빛이 좀 은은하게 비쳐서 약간 보름달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밤에는 조명을 켜두고 분위기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실 전체 확장을 하면서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샤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통창으로 샤시를 변경하게 됐고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게 특별히 많지는 않아서 TV에도 우드 프레임을 씌우고 시스템 에어컨이 있기는 하지만 우드 포인트도 더 주고 싶고 이제 환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링팬을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거실 소파는 성인이 누워도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는 와이드 소파를 선택하게 됐고 베이지 톤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방은 평소에 이제 와인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어서 와인을 둘 수 있는 공간을 우드 선반으로 다 제작을 했고 너무 이제 화이트로 시공을 하게 되면은 밋밋해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레인지 주변에도 우드 프레임을 씌워서 포인트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라탄 소품들을 이용해서 우드에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썼고 뭐 싱크대라든지 이런 주방 후드도 화이트 톤으로 다 교체를 해서 화이트 우드 컨셉의 주방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침실은 깔끔하게
깔끔한 느낌이 나도록 꾸미고 싶었고, 침실에서 보이는 뷰도 마운틴 뷰로 예쁘게 보이는 것을 보고 기존에 베란다가 있던 부분을 아예 다 없애면서 단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알아보던 중에 이제 템파보드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게 또 우드로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침대에 두고 싶었고, 같은 안방 공간에 똑같은 포인트를 주면 더 어울리고 그리고 통일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화장대에도 템파보드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안방에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곳은 단상이고요. 단상에 앉아서 창밖을 보면서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그리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날에는 식사를 하기도 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쓸 수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원래 집이라는 공간을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지내던 와중에 집이 감옥같이 느껴지는 기분을 경험을 하면서 이사를 오게 된 집이어서 일단 애착이 많이 가기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집을 제 마음대로 꾸미고 싶다는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좀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예쁜 집을 꾸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간 디자인을 하고 가구 디자인도 하는 구선모라고 합니다. 덕소는 예전 미사리 나루터와 두물머리 쪽으로 오가는 중간에 있는 지역이었고요. 팔당으로 가기 전에 바로 위치한 동네입니다. 맛집으로는 기와집으로 이렇게 돼 있는 멋진 이태리 피자집인데, 외부에서도 이제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곳이고, 동네 안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모락식당이라는 곳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고요. 이제 넓은 평수로 알아보던 와중에 여기가 이제 2층이라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급매로 나온 걸 잡았죠. 예. 인테리어 요소로는 심플한 형태를 좋아하고요. 합판이라는 그 소재가 그 만족스러운 소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관의 천정이라든지 입구방이라든지 아이방 평상, 그리고 안방에 있는 그 붙박이 가구들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같은 합판이 이렇게 사용돼서 통일감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실은 쉬는 느낌, 그런 좀 안정된 느낌들을 주고 싶었습니다. 약간 갤러리 같은 느낌들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 느낌이 간접 조명이 훨씬 더 잘 잡아준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 체어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사용하기도 했고, 올벤셔라는 덴마크 디자이너 체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까사미아의 이 붓타워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창가 쪽에는 한스 올센의 원형 빈티지 테이블을 배치하고, 이제 그쪽에서는 차를 마신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실과 이어지는 동선으로 느낄 수 있게끔 확장을 시키면서 주방 쪽도 변화를 준 거죠.
주방에서 포인트는 스테인리스 상판과 저 벽면에 있는 타일하고의 그 조화,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합판에서 난 우드 느낌과 금속의 조금 차가운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붙으니까 더 조화롭고 되게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납 같은 경우는 이제 상부장도 들어갔고 선반과 보조 다이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는 커피 관련된 기구들을 놓아서 이제 거기서 커피도 뽑아 먹기도 하고 버려지는 공간 하나 없이 수납이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침실은 전형적으로 붙박이장을 놓아야 되는 위치에 놓지 않고 붙박이장 사이즈를 줄이고 중간에 이제 가벽을 세워서 침대 위치를 바꿨어요. 그리고 침대 양쪽으로 저희가 이제 융수 위치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가벽 위쪽에 간접을 제어할 수 있고 하나는 떨어뜨린 이제 펜던트를 제어할 수 있게 했는데 그 펜던트 같은 경우는 톰 딕슨의 조명인데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갖고 있으면은 다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것들은. 아이방은 사실 아이 공부방이고요. 조금 변화를 줄 수 있었던 부분은 평상을 만들었다는 부분인데 평상 밑에도 바퀴 달린 서랍을 다 이제 넣어서 뭐 보일 필요가 없는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어요. 네.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타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소반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면서 나름 그 공간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제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제가 주인공인 공간이다 보니까 애착이 많이 가는 공간입니다. 천정도 사실은 이제 합판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간 자체가 톤 다운돼서 통일감을 줄 수 있게 배치를 했고요. 아이방과 마찬가지로 평상이 있는데 창 쪽이 아니라 옆면으로 이제 배치를 하면서 벤치 같은 역할도 하고 작업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레오로우 벽선반도 들어갔고 수납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침실로도 지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금속으로 수납 선반 같은 작은 가구라든지 붙박이장과 이제 침대 옆쪽으로 놓여 있는 원목 가구들이 공방 다니면서 이제 배워서 만든 가구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소중한 보금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삶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다시 조금 확인하는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가격 비싸고 명품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취향에 맞는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구들을 고르시는 취향을 가지시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은이고요. 퀘스트라 악장으로 지금 활동 중이고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게 된 집은 아이들이 조금 더 도시에서 벗어난 곳에서 유년기를 보냈으면 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정원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곳이 좀 밀집되어 있는 성북동을 보자 해서 많이 돌아다녔던 기억이에요. 보물을 발견하듯이 찾아낸 집이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군도 만족을 하면서 유해한 환경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랑 강아지랑 함께 즐겁게 산책도 하고 안전하면서도 좀 가족적인 분위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성북동은 외식 타운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누룽지 백숙집이 동물들도 정말 많고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요. 아이들도 뛰어놀고 힐링되는 기분, 거기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우선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창밖의 뷰를 해치고 싶지 않았고 집 안으로 최대한 끌어들였으면 했었거든요. 집 안은 최대한 간결하게 담백하고 좀 편안한 느낌이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창밖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낮게 배치했어요. 거실은 긴 소파를 거실의 중앙에 배치하고 제거할 수 없었던 날개벽을 벽난로로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느낌을 어떻게든 없애고 싶었어요.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라운지 체어를 둬서 이제 편안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쉴 수 있는 그 두 가지 존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마루가 어두운 컬러인데 마당으로 이어지는 데크랑 이 마루 컬러를 둘 다 다크하게 어느 정도 맞췄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밖으로도 마루가 이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저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정원이 있었다 보니까 시스템 창호를 제공을 하면서 출입을 좀 더 용이하게 했어요. 저희 마당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모래 놀이터가 있다라는 거, 또 친구들 오면 즐길 수도 있도록 야외용 테이블을 배치했어요. 저는 가족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게 식탁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원했던 다이닝을 크게 가지고 가는 거는 꼭 지키고 싶었어요. 좀 편하고 오랫동안 앉아서 그런 긴 식사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 집 주방에는 우선 조명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벽등도 있고 스탠드도 있고, 그리고 다이닝에는 아주 큰 펜던트 등이 있는데 우선 저희 집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지금도 만족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었음 해서 다용도실로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를 빼서 이쪽에 빌트인을 했고 더 깔끔하게 보이는 느낌이었으면 했어요. 우선은 자는 침실이랑 놀이방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침실 같은 경우는 장난감이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자고 간혹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만 꾸민 방인데 조도가 조금 낮게 설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따로 스탠드를 켜고 사용하고 있어요. 놀이방은 아이들이 오두막집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상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발코니 확장 부분을 단을 올려서 아이들이 수납을 할 수 있게 하지만 그 공간은 천장이랑 벽이랑 다 이어지게 합판으로 다 마감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우드 마감이 되니까 오두막스러운 느낌이 연출된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아이들이 붙이고 싶은 걸 마음껏 붙여도 부담이 없어요. 흠집이 가도 흠집이 가는 대로 또 멋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저 방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레슨실 같은 경우는 신비한 느낌이었으면 했어요. 액자 같은 것도 좀 많이 달려있고 조명 같은 경우도 좀 독특해요. 분위기가 조금 더 톤 다운이 되면서 저 방에 들어가면 조금은 다른 공간에 들어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레슨을 하거나 저기서 피아노를 치고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와서 합주도 하고 그렇게는 쓰고 있거든요. 이 집에 오고 나서 가장 큰 삶의 변화라면 평소에 바깥에 쓰던 시간을 집안에서 많이 보내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안정감 있는 삶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가만히 앉아서 바깥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게 풍족하게 하루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더 여유롭고 더 편안하고 그런 것들이 집이 저희한테 준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수십 집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렇게 노력하고 어렵게 찾은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찾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만족하는 집을 탐험하듯이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처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거 인테리어 기획 일을 하고 있는 조혜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거 인테리어 공간을 이제 기획을 하는 일이다 보니 일반 아파트 평면을 너무 많이 봐서 좀 지루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구현을 못할 것 같기도 했고요. 규모가 있는 곳들 동네를 찾다 보니 광주가 있더라고요. 전원주택 같은 곳으로 바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신현리 같은 경우에는 분당이랑 판교가 가까워서 쇼핑이나 문화 즐길거리가 많고, 또 용인쪽이랑도 가까워서 에버랜드나 곤지암의 화담숲 같은 큰 규모의 즐길거리들이 많아서 좋은 동네입니다. 저희가 강아지가 있다 보니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차로 한 10분 정도 나가면 율동공원이라고 유명한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중간에 호수도 있고 산책하기도 너무 좋아서 저희도 날씨 좋을 때는 나가서 산책을 하곤 합니다. 저희 집은 층마다 각각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제가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거실 같은 경우는 조금 심플하게 꾸미려고 했지만 나머지 공간들은 편안하고 내추럴 스타일로 집을 꾸몄습니다. 저희가 이 집을 선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남편이 차를 너무 좋아해서 차고가 있는 집을 위주로 봤었어요. 그래서 차고가 있어서 세차도 할 수 있고 그 차량 관리에도 너무 좋고, 차고 뒤에 그 폴딩 도어를 열고 나가면 작은 마당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 그 수영장을 꾸며보면 어떨까 생각은 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보니 풀빌라 펜션에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으로 재밌게 놀았었던 기억이 있고, 겨울에는 수영장을 접어두고 셀프로 화롯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화롯대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이 집에 왔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개방감이었거든요. 거실이나 주방이 넓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천정이 높아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것도 있고, 사실 이런 공간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특별함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조명 같은 경우는 사실 저런 대형 펜던트 같은 경우도 쉽게 보지는 못하는데 천정이 높은 집에서 포인트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했는데 기존에 없었던 아트월 벽을 만들고, 주방 같은 경우도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시공을 했고요.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원래 있던 냉장고장 자리를 허물고 홈바를 만들었어요. 컵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모아온 것들이고, 거기서 좀 예쁘다 하는 것만 전시를 해서 꾸몄고,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에 그레이 컬러를 더한 좀 모던하고 심플한 공간으로 꾸며놨습니다. (3층에는) 플렉스룸이라고 있는데요. 플렉스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좀 복합적으로 제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고요.
게스트룸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와서 좀 편안하게 계시다 가셨으면 좋겠어서 안락하게 꾸며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층 안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약간 영감을 받아서 편안하지만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꾸미고 싶어서 침구류라든지 가구류들에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테라스는 저희가 여름에 1층 마당을 수영장으로 쓸 때 4층 테라스에서 약간 간단하게 고기를 구워 먹거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저희 모찌가 테라스 나가는 걸 제일 좋아해서 모찌를 위해서 인조 잔디를 깔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테라스 공간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는 가깝게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긴 했지만 집이 편안하지는 않았거든요. 수납도 불편하고 강아지도 있다 보니까 좀 좁게 생활하고 주방도 작아서 요리도 하기 불편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사 와서 집이 너무 좋고 어디 놀러 가기가 싫은 기분이 들 정도로 삶의 특별한 추억으로 하루하루 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을 사면서 생각했던 게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많은 고민을 하고 이 집을 선택하게 됐는데 막상 살아보니 거주 만족도가 너무 높고, 혹시나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롬입니다.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신혼을 한 5년 동안 일산집에 살았는데 그때는 너무 편하고 공간이 좋아서 전혀 집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우연히 시부모님께서 이제 청약을 한번 해봐라 해서 넣었는데 또 완공될 시기에 자연스럽게 또 아이가 생겨가지고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의정부는 다른 도심처럼 화려한 동네는 아닌데 숲도 많고 저희 집 바로 뒤편이 지금 추동공원이랑 이어져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산책하기도 좋고 짧은 등산로로도 굉장히 좋은 코스여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의정부 미술도서관이랑 음악도서관이 있어요. 외부에서도 일부러 찾아오시는 곳인데요. 가보시면 진짜 이 인테리어나 안에 있는 것들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북유럽이라던가 미니벌이라던가 컨셉이라고 하나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사 올 때는 좀 다크한, 좀 큰 가구들을 많이 놨는데 아무래도 저희 취향이 아닌 거예요. 저는 좀 컬러풀한 걸 좋아하고 좀 재미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씩 좀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좀 큰 것들은 치워나가고 조금 더 작은 것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는 사실 너무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냥 아이에게 쾌적한 공간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모서리나 이런 게 없이 둥글둥글한 거를 고려하고 조명서부터 거울, 의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로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어요. 거실은 저희 가족이 셋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조금 편안함을 주려고 많이 했고 또 저희 취향을 좀 많이 넣어보려고 했어요. 아파트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고 좀 칙칙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컬러감을 넣고 싶었고 딱 사각진 모양이 너무 싫은데 저희가 그 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 조금 모양을 내보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소파도 좀 위치를 바꿨고 하얀 의자랑 같이 오렌지 컬러의 선반을 놓으니까 분위기가 많이 좀 화사해지더라고요. 사진 찍기도 좋은 이 포토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주방은 저희 집 식구들의 먹거리를 유지하는 공간이고요. 독일의 미니멀리스트 집의 주방을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위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위에 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딱 필요한 것만 또 꺼내놓고 나머지는 좀 다 넣어놓는 편이에요. 제가 뭐 설거지를 쌓아놓는 편이 아니라서 계속 닦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머물게 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여기를 다 열어가지고 이제 냄비들을 다 꺼내서 그걸로 막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장난감처럼 느껴졌나 봐요. 침실에는 좀 편안함을 제일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까사미아에서 구매한 간접 조명을 좀 뒀거든요. 잠들 때까지 좀 편안감을 줄 수 있는 조도로 맞춰주고 있어요. 침실은 그냥 온전히 자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패밀리 사이즈로 큰 침대를 놨어요. 이제 셋이 같이 자겠다 하고 이제 큰 걸 놨는데 애기가 많이 굴러다니기도 하고 남편은 새벽까지 작업을 하다 그냥 자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가 그냥 뛰어노는 점프하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아이 방은 사실 이사 오면서 초반에 작업실로 다 꾸몄었어요. 아이가 조금씩 크니까 장난감이 아주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방을 포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아이 방으로 바뀌면서 시스템 책장 그 위에 장난감들을 이제 다 놓게 됐어요. 전시하듯이 장난감을 좀 진열해 놓는 편이고 그 외에 이제 것들은 이케아 책장을 구입을 해서 그 안에 다 넣어놨어요. 아이 방은 아이가 재미있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관심사로 채워주고 있는 편이에요. 서랍을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종류별로 다 있어요. 이 장난감이 많으니까 아이가 집에서 있는 시간을 좋아하기도 해요. 남편이 쓰던 작업실을 뺏기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레스룸에다가 작업실을 같이 놓게 됐는데요. 작업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드레스룸이랑 같이 이용하는 게 조금 항상 부족한 부분이죠. 저 좁은 방에서 이제 공간을 또 여러 가지로 쓰려다 보니까 청소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옷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먼지가 아무래도 자주 생기고 공기청정기도 따로 남편 방에는 둬야 되고, 왜냐면 저는 좀 그걸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포인트는 그래도 그 침대 위에 보시면은 이게 벽걸이 붙이는 선반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나 이제 좀 곳곳에 자기 뭐 라디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편의 취향대로 좀 모아놓은 것 같아요. 집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있는 공간이고 또 아이와 아빠도 함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쾌적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있는 선에서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거를 관리를 하고 깨끗하게 해야지 예쁜 걸 놓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유지시키는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새로운 걸 놓고 싶으면 이제 필요 없는 거를 좀 치우고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 걸 모두 다 포기를 하고 아이한테만 온전히 맞춰지는 집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변하겠지만 아이 방은 또 아이 방대로 저희 취향은 저희 취향대로 좀 고려해서 집을 꾸미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미에르 블라인드 실장 전수영입니다. 회사원 남편과 10살, 7살 딸 둘과 안양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 사무실이 근처라 얻게 됐어요. 또 위치가 좋아서 KTX 타고 다니기도 좋고 홍대랑 수원 쪽에 일을 다니기도 좋더라고요. 안양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다 비슷한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사게 됐어요.
안양시는 문화예술 특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처에 김중업박물관이 있고 안양예술공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종합운동장이 있어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요. 또 저희 집 바로 내려가면 안양천 그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안양예술공원 근처에 발 담그면서 백숙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어요. 애들이랑 다니기에는 좋은 것 같고 주변에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등산하기도 좋고 캠핑 다니기도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가구랑 작품인데 핀율 가구는 너무 멋지더라고요. 북유럽을 대표하는 가구이긴 한데 한국적인 것들이랑 같이 어우러졌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가구랑 작품을 제외한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애면서 핀율 가구를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내 취향으로 꾸며지게 된 거죠. 현관에서부터 저희 집으로 이어지는 메인에 최만린 작가님 작품이 있거든요. 작품을 올려두는 것으로 까사미아 사이드 테이블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작가님 작품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거실은 핀율 월 시스템 선반이 이제 집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듈형이라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변형이 되니까 실용적인 가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회사 실장으로 있다 보니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를 했는데요. 블라인드의 하단바를 이제 월 시스템이랑 어울리는 블럿을 선택해 사용을 하고 있고 소파는 사실은 이게 침대예요.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저희 집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크레이그 마틴 작품이 있는데 영국에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최근에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만족하면서 계속 즐기고 있습니다. 거실을 온전히 즐기고 싶기에 거실과 주방을 분리했다는 게 포인트고요. 주방에서 식기 보이는 게 너무 지저분하고 싫어가지고 아일랜드 장이 있었는데 상부장을 떼버리고 가벽으로 막아버렸어요. 없앴더니 훨씬 더 넓어졌고 잡다한 것들을 넣을 공간이 필요해서 수납이 되는 서랍 같은 컨테이너를 하나 넣었어요. 테이블은 아래는 대리석이고 위에는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타일 위에 이제 마블 모양을 프린트한 건데 사용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만족하며 살고 있고 펜던트 등은 루이스 폴센 등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 핀율 집에도 저 등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애착을 가지며 쓰고 있습니다. 안방 침실은 사실 침대랑 작품이 다죠. 호텔식 침구라 그러죠. 그냥 하얀 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린이랑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기도 했고 최근에 한미나 작가님의 작품 매력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모았거든요. 그래서 정면을 가득 채웠는데 그 공간을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로 채워놨을 때 보고 있으면 그냥 계속 좋은 거죠. 남자들이 자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공간을 만들어주고 남편이 딱 자기한테 필요한 게 침대, 책상, TV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꾸며줬죠. 방에 보면 서랍장이 있는데 높이에 맞춰서 블라인드를 투톤으로 나눴어요. 앞에 이제 커튼도 동시에 똑같이 라인을 맞췄고 그린 컬러 넣다 보니 이제 작품도 그린 컬러가 있는 것들로 집어넣게 되었죠. 첫째는 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침대만 하나 딱 넣어줬는데 그 집은 좁고 공간은 한정돼 있고 공부하는 공간이랑 침대랑 같이 있는 거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책장 삼아 가벽 같은 거를 만들어서 책상이랑 침대는 공간을 조금 분리해줬죠. 원래는 우드 책상인데 그 위에 상판만 포세린 타일을 올려줬어요. 낙서를 해도 쉽게 지어지니까 사용하기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레어로우 선반 활용해서 앞에 철판을 대줬거든요. 자석으로 활용하게 만들어줬죠.
집은 해보고 싶은 거 하나씩 다 실험하는 연습장 같은 거요. 나중에는 집 짓고 살고 싶으니까. 저는 어쨌든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우리 가정의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게 집인 것 같아요. 사실 또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 사용하는 사람이 편한 게 집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 다 이렇게 사니까 당연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필요하고 생활하는데 더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포커스를 맞춘다면 좀 더 좋은 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